외야 수비진은 다시 짜야 할 판이다. 2025년 기아 타이거즈 개막 외야는 나성범이 우위, 최현준이 중견, 이호성이 좌익을 맡았다. 전년도 우승의 주역 소크라테스 브리토 대신 패드릭 위즈덤을 데려오며 외야 구조가 바뀌었다. FA 예정인 최현준을 중견수 주전으로 내정했고 타격이 급성장한 이호성도 주력으로 자리 잡았다. 두 해 연속 부상에 시달린 나성범은 정경기 우익수 출전을 지향했다. 후보 외야진으로는 박정우와 롤키 박재현이 준비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예상을 저버렸다. 믿음의 나성범은 타격 침체에 빠졌고 개막 한 달 만에 종아리 부상으로 81일간 결장했다. 기대를 모은 최현준과 이호성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날카로운 선구안의 베테랑 이창진도 부상으로 시즌 초부터 빠졌다.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진하며 선수 교체가 빈번해졌다. 오선우, 김호령, 김석환, 박정우, 박재현이 많은 기회를 받았다. 이 중에서 제 역할을 해낸 선수는 김호령이 유일했다. 데뷔 11년 만에 개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전 중견수로 도약했다. 유망주로 떠오른 오선우는 외야보다 일루수로 더 많이 출전했다. 김석환은 시즌 초 타격은 좋았지만 수비가 약점이었고 박정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박재현은 타격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최현준과 이호성은 타격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전 자리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었다. 결국 7월 말 내야수 홍정표와 함께 NC 다이노스로 트레이드되었다. 나성범은 후반기에 우익수로 복귀해 2할 9푼 1리의 타율과 6홈런을 쳐냈다. 하지만 그의 특징인 강력한 타구와 중요한 순간의 결정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허벅지 부담 때문에 수비에서도 기민함을 보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외야진 재편은 필연적이었다. 시즌 종료 후 36홈런을 기록한 내야수 위즈덤과의 재계약을 포기하며 외국인 외야수를 탐색했다. 마이너리그에서 검증된 정밀함과 중장거리 파워를 지닌 헤럴드 카스트로를 영입해 한 자리를 부여했다. 좌익수 기용 가능성이 크다. 뛰어난 수비력의 타격까지 갖춘 김호령은 확고한 중견수로 자리할 예정이다. 전 시즌과 동일한 공수주 활약만 보여준다면 최고의 상황이다. 우익수는 우선 나성범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 지명타자이자 4번 타자로 활약한 최영우의 삼성행으로 나성범의 지명타자 출전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이는 외야진 재구성 가능성을 키웠다. 백업으로 분류된 박정우, 김석환, 박재현과 신인 김민규가 투입될 것이다. 베테랑 이창진도 부상을 극복하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우의 이적으로 줄어든 장타력을 고려할 때 김석환의 강력한 타격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타격에서 호흡을 찾은 만큼 기대는 여전하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가진 박정우도 3할에 근접하는 타격을 보여준다면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출루 능력이 돋보이는 이창진의 복고도 주목할 만하다. 김호령의 버금가는 수비력을 지녔다는 루키 김민규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기아의 차세대 지명타자는 누구일까? 기아 타이거즈가 논란 많았던 선수단 재정비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 이제는 스프링 캠프를 통해 2026 시즌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마지막 과제다. 기아는 4번 타자의 상징 최영우를 삼성으로 보냈다. 선두 타자이자 유격수 박찬호도 두산으로 이적하며 큰 계약을 체결했다. 35홈런 강타자 위즈덤과의 결별도 선언했다. 기아의 선택은 과감했다. 내년 43세가 되는 거포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 쿼터로 호주 유격수 데이를 영입했다. 35홈런 공갈포를 포기하고 중장거리 타자 카스트로를 데려왔다. 최영우의 역할은 카스트로가, 박찬호의 자리는 데일이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균형이 성공하려면 나성범, 오선우 등이 위즈덤보다 더 나은 활약을 펼쳐야 한다. 홈런 수가 적더라도 장타력과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력만 보여준다면 기아의 전력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포지션 배치다.
유격수는 대1로 고정이다. 카스트로가 내외야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라 이루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아는 그를 외야수로 확정했다. 코너 외야 자리를 맡길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최영우가 차지하던 지명타자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다. 사실 기아가 최영우에게 결국 1년 계약만을 고집하다 삼성의 2년 제한에 패배한 것은 어느 정도 계획된 측면이 있었다. 나성범과 김선빈이라는 필수 베테랑도 연령으로 수비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최영우까지 2년 계약을 했다면 사실상 2년 동안 지명타자, 후보 3명이 공존하는 구도가 펼쳐졌을 것이다. 이제 나성범과 김선빈도 지명타자로 더 자주 기용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우선 김선빈이 지명타자가 된다면 구도가 명확해진다. 이범호 감독은 타격이 좋은 윤도현을 차세대. 김선빈 후계자로 일찍부터 지목해왔다. 윤도현을 육성하며 외야를 카스트로, 김호령, 나성범으로 구성하면 해결된다.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출전할 경우에는 외야 한 자리를 두고 다른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하며 이루수로 김선빈을 기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최영우 같은 고정 지명타자를 두기보다 선수들의 체력과 상대 투수 특성 등을 고려해 나성범과 김선빈을 중심으로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며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나성범과 김선빈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지명타자 자리에서 입지를 다지려면 수비 부담이 줄었으니 타격에서 더욱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성범은 이번 시즌 타율 0.268에 10홈런 36타점으로 데뷔 이후 가장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김선빈은 타율 0.32를 기록했지만 출전 경기 수가 부족했다. 둘 모두 종아리 부상 영향으로 각각 82경기, 84경기만 출전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두 선수에게 가장 불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명타자 경쟁에서 한 명이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1순위 후보는 아니었지만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해가 바뀌기 전 새 외인 타자로 해럴드 카스트로를 확보한 기아 타이거즈의 이야기다. 기아는 지난 24일 카스트로와 최대 100만 달러, 계약금 20만, 연봉 70만, 옵션 10만 달러, 총 14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현행 KBO, 리그 외국인 신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 6시즌 동안 450경기 타율 0.278, 1406타수 391안타, 16홈런 156타점을 기록한 좌타자다. 장타보다 정교함이 장점이며 본래 이루수지만 내 이외야 모두 소화하는 다용도성도 강점이다. 시즌 후 패트릭 위즈덤과 손을 잡은 기아는 그 뒤로 새 외국인 타자를 조용히 찾아왔다. 초기 1순위는 메이저 경험이 풍부한 좌타 거포였다. 하지만 이달 초 윈터 미팅을 전후로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기아는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선수는 여러 KBO 구단이 관심을 보인 대여로 멜비 서비스 타임과 가족 문제가 겹쳐 미국 잔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아가 원한 새 외인 타자의 포지션은 외야에 맞춰졌다. 올해 두각을 나타낸 오선우를 1루로 전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학 기아 단장은 선수 기용은 감독의 몫이라며 카스트로에 대해 올해 마이너리그에서는 내야수로 더 많이 뛰었지만 최근 베네수엘라 리그에선 주로 외야를 보았다고 설명하며 외야 수비가 준수하다는 평가라 외야수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에 대한 업계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구단 외인 스카우트는 스트라이크 존 판단만 잘 되면 공격력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 수치 이상으로 매우 공격적인 타자라며 다만 어느 포지션이 최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